여기 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43번 3번 그림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PQ라는 선으로 이 똑같은 원을 접었대. 똑같은 원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혀 있겠죠. 이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질문이 PQ라는 직선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질문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녀석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원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분홍색 내가 새롭게 만든 요 원이 이 꺾임의 정도가 첫 번째 원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새롭게 만든 것도 반지름은 2일 게 확실해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에서 분홍색 원이 x축과 1,0에서 접했대. 그 얘기는 분홍색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1, 반지름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중심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2는 4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하얀색 원과 분홍색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을 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원을 빼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 빼기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빼기 4를 단순하게 그냥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까지는 지웠고 여기가 2x 플러스 4y가 됐고 요거까지 성립할 수 있겠네. 됐어요. 단순하게 뺀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이 녀석의 y절편을 구하세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얼마? 4분의 5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두 가지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뭐? 분홍색 원 x축에 접했대. 그래서 거기가 1컴마래.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x축에 접했구나. 1,r이겠구나. 근데 r은 첫 번째 레퍼런스로 정해줬던 원과 똑같은 공유를 가지고 가고 있을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을 거다. 그래서 반지름은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원과 2번 원을 단순하게 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44번 가볼게. 같은 유형이에요. 아직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문제 번호 44번. 첫 번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고요. 두 번째 원이 x-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25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은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건 교점과 교점까지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게 공통현이야. 근데 우리가 요 앞 타임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배웠고 지금 똑같은 질문이지만 공통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 0,0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은 4,3.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필요하냐면은 피타고라스를 필요할 거야.
그리고 90도 각을 원해요. 지금 나는 A, B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근데 요 H라고 부르고 요 길이만 구할 거라고.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로 요 하프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왜? 모든 건 다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이등변.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통연의 방정식,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단순하게 빼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 빼기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25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편하게 지울게요. 그래서 8x 플러스 6y가 됐고요. 32를 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1은 0이라고 하는 A, B의 공통연의 방정식, 그리고 여기다가 4,3 사이의 거리만 구해보면 루트 4, 4, 16, 3, 3은 9 절대값 4, 4, 16, 3, 3은 9 마이너스 21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가 하면 이 부분의 길이가 5분의 4라고 나오겠죠? 계산 좀 지저분하다. 어디? 아, 여기도 있구나. 아, 그렇고 여기서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여기가 16. 요렇게 하면 마 16이죠? 그래서 지워졌구나.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살아남았네. 여기가 5.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5. 요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루트 25니까 5가 맞고요. 분자는 20. 전체 값은 4라고 쓸 수 있겠네. 네. 이 전체 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4, 5 여기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2배겠죠. 그래서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요 문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세요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까지 이렇게 개념을 좀 묶어 놓은 거니까 출제 빈도가 높긴 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겠죠. 어차피 단순하게 빼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다까지는 다 확실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래도 뒤에 한 장 넘기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풀만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 네. 47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충분히 읽었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 47번 가볼게. 첫 번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이고, 두 번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y 빼기 3은 0이야. 공통현의 길이가 얼마래요? 2루트 3이다. 이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상황을 보면 이게 첫 번째 원이고 요렇게 생겼을 때 이게 두 번째 원이다라고 읽어볼게. 그래서 두 번째 원을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첫 번째 건 정리를 못할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한 칸 띄고 y제곱 마이너스 2y 한 칸 띄고 이렇게 3이라고 넘겨놓고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해 놓고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y-1의 전체 제곱은 8이다라고 놓게. 그러면은 중심이 몇 컴마 몇? 2,1.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의 길이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써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래. 그럼 요 절반의 길이까지는 얼마예요? 루트 3일 거라고 확인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요 길이가 반지름 얼마랑 똑같아요? 2루트 2랑 똑같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가 얼마로 확정이 돼요? 루트 5로 확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 길이가 이제 루트 5로 확정이 돼요. 이제 풀이가 뭐만 남았어? AB의 방정식과 중심 2,1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러면은 AB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 교점의 방정식과 똑같으니까 두 개를 단순하게 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방정식이 8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 2,1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88에 64 44 16 절대값 16 4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분모가 얼마예요? 이게 80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그냥 루트 80을 곱하면 좌변이 루트 400이죠? 그래요? 내가 한두 번 봤죠? 네가 졸고 있는 거 알고 있었지? 응. 그럼 너의 올바른 행동은 뭐예요? 그냥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으면 돼? 다 알아? 다 알아도 쳐다봐야지. 네, 여기 계산하면 16, 4, 3이니까 23 더하기 K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마이너스 3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하는 K 값 합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4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가 그게 불편하지 않죠? 우리가 받았던 거 우리가 두 원의 교점 직선으로 만드는 방법 알고 있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법 다 알고 있고요. 피타고라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지난 시간에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두세 가지가 묶여있긴 하지만 그걸 숨겨놓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스텝대로 따라가면은 풀리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졸지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L1 더하기 K, L2는 0입니다. 두 원에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은 C1 더하기 K, C2는 0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스페셜하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저게 직선으로 바뀐다. 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유형 12번으로 가볼게. 유형 12번. 타이틀이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럼 지금 요 방정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1번 원과 2번 원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 근데 원의 그
원의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은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은 숫자여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은 숫자. 알겠죠? 그래야지 약분시켜서 x제곱을 1, y제곱도 1이라는 개수로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지워져 버리니까 그거 빼고는 다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8번 가볼게요. 자,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y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원, 이 원의 교점과 두 원의 교점과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구조로 만들어 놔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어딜 지나간다고요? 1,3을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1,3을 지나가는 원, 그러니까 쟤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로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서 1, 9, 8, 6, 5 더하기 k 가로 열고 1, 9, 2,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성립하는 k 값을 찾으면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라고 알고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싹 다 2로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2 y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y 빼기 10 빼기 3 x제곱 빼기 3 y제곱 빼기 6 x 플러스 12 y 빼기 6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16y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겠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반지름을 구하래요. 표준형으로 또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2x y제곱 마이너스 16y는 마이너스 16이라고 놓고 플러스 121이고 플러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저 r제곱과 똑같겠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한 거예요. C1 더하기 K는 C2다. 거기다가 지나가는 점을 집어넣어서 K값을 찾고 K값 찾아서 그 식을 정리했다지. 계산이 있는 거지 뭐 방정 형태가 엄청 복잡하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산을 조금 길게 해야 돼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또 복잡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 9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49번. 자, 얘들아. 49번에서 네, K가 1인 것까지 구해졌어요. 그럼 일단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하란 얘기였네. 그치? 그래서 49번에
C1 더하기 K C2가 0인데 얘가 0,0을 지나지.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K가 1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C1과 C2를 더하란 얘기죠. 더해 볼게요. 더해 보니까 2 X제곱 더하기 2 Y제곱 플러스 AX 빼기 16Y는 0이다. 이렇게 써져 있겠지. 됐습니까? 네. 근데 얼마로씩 전체를 나눠야 돼? 무조건 2로 나눠야 돼. 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눠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X 빼기 8Y는 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Y제곱 빼기 8Y 일단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여기에 얼마 필요해요? 절반의 제곱. 그래서 16분의 A제곱이 필요해. 여기도 16분의 A제곱을 쓰겠지. 그리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16이 필요하죠. 여기도 16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R제곱인 거지. R제곱인데 넓이가 얼마래? 17파이래. 그러니까 R제곱은 1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16분의 A제곱이 1이니까 A제곱이 16이면 되겠죠? 그래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중에서 양수 A값을 가져오세요. 4 라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계산을 못한다는 건 조금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덜 풀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쵸?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저 세 줄을 못 따라왔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 줄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4다 라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는 점을 몇 개에서 만나냐 싸움인데 생각보다 엄청 쉬워. 얘들아, 원에는 가장 특징적인 점 하나가 있죠. 우린 걔를 뭐라고 부르죠?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원과 직선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습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해 봤을 때 크죠? 그럼 안 만난다고. 괜찮아? 다시. 그러면 이번엔 어떤 직선이 반지름과 한 점에서 만났대.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접했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당연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났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의 관계성으로 찾을 거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즉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 같으면 한 점,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하고 식 둘 다 파악할 수 있죠. 이 그림 한 장이 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 번호 51번으로 가서 원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0과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중심이 몇 컴마 몇? 0,2. 중심이 0,2인데 어떤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중심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3, 3은 9 플러스 1의 절대값 0, 3, 2 빼기 k 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전체 반지름 루트 10보다 작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절대값 2-k가 10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k는 10보단 작고 마이너스 10보단 크겠습니다. 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예쁘게 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가 8 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큰 k가 12보단 작다. 그래야지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이건 뭐 크게 뭐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해 봤을 때 크면 안 만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다. 네, 그 생각 잘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번호 54번. 방금 풀었던 문제예요. 자, 원이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0이라는 원과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교점의 길이를 구하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대. 그럼 얘를 A, B라고 부르겠죠. A, B의 길이를 구하래. 여태까지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요 길이는 반지름과 똑같죠. 루트 20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요 길이는 중심 마이너스 3,3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하프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겠다. 그냥 두 원의 교점 지나간 공통연 길이 구했을 때 방법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중심 마3,3 사이의 거리가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루트 2분의 2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루트 2야. 피타고라스에서 이쪽이 루트 18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루트 18은 3루트 2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몇 배? 2배. 그래서 AB의 길이는 6 루트 2가 되겠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스킬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 소개만 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57번 하나 시켜볼게요. 57번. 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57번. 자, 문제 57번 가볼게.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 직선 x 플러스 루트 3 y 더하기 6은 0. 두 교점 AB와 호 AB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중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이 그냥 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2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루트 12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얼마라고 부를 수 있죠? 2루트 3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요렇게 지나간다고 불어볼게. 뭐 다르게 그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요 길이 A가 반지름과 똑같죠?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2루트 3이라고 불러볼게. 그리고 요 길이를 잘 찾아야 되겠지? 저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으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3분의 절대값 6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예요? 3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이가 3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3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루트 3대 2루트 3대 3이니까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따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60도죠. 그 얘기는 여기가 몇 도란 얘기예요? 30도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요각이 필요하죠. 요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트 3,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인 건 돼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몇 도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60도 안에 붙잡혀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어떤 원의 60도만큼만 체크하면 되겠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전체 원주는 얼마예요? 전체 원주는 4루트 3이죠. 그 녀석을 60도니까 이게 몇 등분 된 거야? 6분의 1. 그래서 여기서 6으로 나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파이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 호의 길이와 직선 현 AB의 길이 요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30도가 두 개 있으면 60도죠? 그쵸?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 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근데 지금 루트 3, 2루트 3, 3 이걸로 알려준 것 뿐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저게 네 답이 나오냐? 왜? 네, 조금만 더 집중해요. 다 알고 있는 비율값이잖아. 중학교 때 다 외웠던 거잖아. 자, 유형 15번에 별표 치고요. 엄청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풀이는 하나야. 직선이 원에 접했다. 우리가 어떻게 풀 거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러니까 원 문제인데 접했다, 접선 얘기 나오면 이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60번 가볼게. E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과 X-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5. 접할 때 너무 쉽죠? 접하니까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중심이 1, 마이너스 4야.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와 똑같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는 4, 1, 1은 1. 절대값 2,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반지름 루트 5와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K-2는 5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k가 3이거나,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k가 7이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이 원과 접했다. 어떻게 푼다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원 패턴이에요. 그냥 그걸 믿고 쓰면 됩니다. 알겠지? 64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 64번.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이게 1번 직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랑 접한대. 그리고 2번 직선 동시에 접한대. 자,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로만 풀면 되겠네. 접했다고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mx-y 플러스 n은 0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으면 되겠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면 얘는 중심이 2,0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1과 똑같대. 뭐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 플러스 n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식 두 개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n과 똑같다.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2m 플러스 n과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이걸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m과 n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집어넣어버리는 게 똑같겠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 절대값 2m 플러스 n이 n과 똑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와야 되잖아.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녀석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2라고 세팅해 놓겠죠. 이 녀석의 중심은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얘가 요런 느낌의 그래프로 그려져 있겠다. 그랬을 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이니까 왜 두 개가 나오는지도 알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왜 두 개가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답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접한대. 네. 동시에 접한대. 이게 존재할 수 있나 본데? 상황적으로 이게 존재할 수 있나? 잠깐만요. 이게 존재할 수 있나? 얘는 있고 얘가 있나? 얘를 만족시킬 수 있나? 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노란색 식들이잖아. 그러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n을 집어넣었을 때 이 루트 9 요걸 성립시킬 수 있는 녀석이 있나를 보는 건데 지금 16분의 9n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얘가 루트 9n제곱 플러스 16을 빠져나올 때 4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요게 루트 9n제곱 플러스 16이 이 절대값 n이라고 성립시키는 녀석과 존재할 수 있냐, 요게 나올 수 있냐 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9n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건 일단 3n보다는 크겠죠. 3n에서 좀 더 큰 숫자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게 2n과 똑같다라는 얘기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성립할 수 있는 n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n 하나가 소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파트로 나와 있는 요 녀석은 성립시킬 수 없겠다. 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n을 집어넣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루트 16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n이니까 요거를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제곱할게. 제곱하면 16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4분의 n 제곱, 그러면 16분의 4n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1은 16분의 3n 제곱, 그래서 n제곱이 3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고 이거에 따른 m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복호동선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n을 갖고 있고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 y절편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 두 개가 첫 번째 조건에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네. 여기서 이걸 지워나가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개가 나오면 총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으로는 2개밖에 안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워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2개 여기서 안 나온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림을 세팅했을 때 접선이 2개가 나오네. 근데 이렇게 다 성공하면은 4개가 나와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는 조건이 지워지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은 못하겠죠. 못해가지고 한번 일일이 집어넣고 확인해 봤습니다. 일일이 집어넣고 확인해 봤더니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체크해 볼게요. 64번은 좀 체크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서 왜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는 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푼 거니까.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안 되고를 체크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와봐요. 숙제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유형 16번으로 가서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유형 16번에 접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다른 걸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이 요렇게 존재할 때 접선이라는 건 중심으로부터의 길이에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원의 입장에서 보면 접선은 다 중심과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접점 T라고 부를게요. 접점 T라고 부르고 당연히 요거는 O라고 부를게. 그랬을 때 점 P가 이렇게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여기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중심점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P를 이용해서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점 P에서부터 접점 T까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요거는 뭐 이름이 접선의 길이다라고 물어본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피타고라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6번을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냐 볼게. 점 4,6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점이 T라는 점이 4,6이래. 근데 얘가 원에 접선을 그었대. 그러면 요 점을 접점 Q라고 하지. 됐습니까? 근데 당연히 원이니까 뭘 갖고 있어? 중심을 갖고 있겠죠. 그 중심이 1,3이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중심이 1,3이라고 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요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근데 반지름으로 여기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길이로 여기를 채울 수 있겠죠. 그럼 90도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물음표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게 그냥 접선의 길이다라고 명칭하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문제 읽고 상황이 세팅이 되면 피타고라스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풀고 조금 쉬는 시간 가질게요. 69번으로 체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만 그릴게.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있는 어떤 점 하나가 이렇게 있대. 근데 얘가 이 접선을 그었대. 그럼 당연히 얘는 중심에서 수직이죠. 근데 접선 하나 더 그었대. 하나 더 그었는데 접선과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수직이래. 그 얘기는 조금 세팅을 좀 예쁘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중심에서 접선까지는 언제나 90도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90도겠죠. 그러면 여기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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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야.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잖아. R로. 당연히 얘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세팅이 되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내가 알고 있는 점과 알고 있는 점이잖아. 이 길이를 구해야지. 이 길이를 구하면 1대 1대 루트 2 값으로 나올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심과 점 P의 길이를 구하면 돼.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값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아마 요 길이가 루트 10으로 나와야 됩니다. 루트 10. 그래야지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7번으로 이어서 가볼게. 자, 문제 번호 71번인데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건 아까랑 계속 똑같은 얘기죠.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과 y는 k가로 열고 x-2가 만나지 않는다. 잠깐. kx 빼기 y 빼기 2k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반지름 1보다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을 편하게 그래 이렇게 쓰자. 어차피 이쪽도 결과적으로 양수 개념이고 이쪽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수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변 제곱했을 때 정리하는 값으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k의 제곱이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뭐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k의 제곱이 1보다 k제곱이 3분의 1보다 이렇게 써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루트 3분의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k값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는 다 뻔하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의 길이 비교를 해가지고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맞는다, 두 점에서 맞는다. 이 유형은 통칭해서 그냥 하나로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체크할 만한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유형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번호 75번 가볼게. 자, 우리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풀고 있으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해석하는 게 엄청 더 쉬워지겠죠? 네. 75번. 자, 중심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원 위의 점 P, 위에 있는 점 P와 어떤 직선 4x 빼기 3y 플러스 21은 0이라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점 P가 여기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쨌든 다 수직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점 P가 여기 있을 때보단 여기 있을 때가 조금 더 짧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매번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준선을 잡아요? 중심에서 잡습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반지름을 한번 빼주면 최소거리, 반지름을 한번 더해주면 최대거리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여기가 땅바닥이에요. 바닥에 축구공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당연히 축구공은 점 하나에서 만나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 그대로 위로 올리면 축구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바닥과 가장 가까운 점은 이 점이죠. 이 점은 어디서 나온 점이야? 이 점에서 나온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바닥까지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기 편하겠죠. 당연히 맥스 길이는 중심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얘기했고, 최소값과 최대값만 하나씩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몇 개씩 갖고 있다 그랬어요? 2개씩 갖고 있다 그랬어. 다 2개씩 갖고 있다고 했던 거 또 기억이 나야 됩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문제를 마저 풀어봐야 되니까 지금 이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빼기 6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9.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심 2,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x 빼기 3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직선과 중심 2,3 사이의 거리는 루트 4, 4, 16, 3, 3은 9, 절대값 4, 2, 8, 9. 분모는 5가 됐고요. 분자는 그래서 거리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에서 반지름 3을 뺀 미니 거리는 1이고요. 4에서 반지름 3을 더한 맥스 거리는 7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값과 미니값과 맥스 값의 곱을 구하십시오. 7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죠?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문제를 만약에 이걸 내신에서 낸다 라고 했을 때 점 P는 원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포인트를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아까 최소값과 최대값은 하나씩 나오고 나머지 값들은 다 몇 개씩 나온다고 했어요? 2개씩. 그러니까 최소가 1, 2짜리가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지 몰라. 하지만 거리가 2인 포인트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겠죠. 3인 것도 2개, 4인 것도 5인 것도 6인 것도 2개 생기겠죠. 그리고 7인 거 맥스 값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다 카운팅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78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8번. 요거 마치자. 78번.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9번 가볼게. 이제 했던 개념들 계속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직선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의 수직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접하는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 녀석의 수직이고 라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원에 접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은 3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즉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의 접선하면 무조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식 적당하게 세워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3, 3은 9 플러스 1은 절대값 n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그래서 절대값 n이 10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접선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해가지고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자, 82번도 한번 해볼게요.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에 접하고 y는 2x 마이너스 3에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겠습니다. y는 2x 빼기 3에 평행한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접선이 기울기는 2니까 2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으면 되겠다. 접선은 이걸로 풀 거니까.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는 접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와 똑같으면 되겠다. 루트 2는 4 플러스 1은 절대값 n. 그래서 절대값 n이 5야.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이 0,5랑 0,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답은 1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접선, 원과 접선 얘기 나왔으니까 중심에서부터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요 하나의 식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문제 번호 85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 위의 점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이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점 A, B에서 기울기가 3일 때 우리가 어쨌든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과 접선으로 풀란 얘기겠죠. 맞습니까? 원과 접선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요? 중심에서부터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거밖에 떠올리면 다른 걸 떠올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3인 직선은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알겠지? n이라고 놓고 즉 3x 빼기 y 플러스 n은 0이라고 하는 접선이 중심 0,0 사이와 거리가 반지름 2루트 10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루트 2, 3, 3은 9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n이 20이다라고 풀면 될 것 같네. 즉 다시 얘기하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0. 근데 지금 질문이 지금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a, b는 뭘 의미하는 걸까? 접점을 의미하는 거죠. 접점을. 그렇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을 때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여기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좌표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교점으로 가는 게 나을까? 뭐 이걸 집어넣고 정리해서 풀어도 되고 직선이 y는 3x 플러스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랑의 교점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집어넣고 제곱하는 것보단 교점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교점으로 찾을게. 그래서 y는 3x 플러스 20과 기울기가 수직일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중심 지나가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연립을 할 거니까 0은 3은 90, 91 x 플러스 20 정리해서 3분의 91x가 마이너스 20 x는 마이너스 91분의 60 뭐 이렇게 지저분해? 91이 아닌가? 잠깐만. 3, 4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풀었나. 딴 생각을 했네요. 네. 이걸 30으로 봤나봐. 3분의 뺐으니까 10x x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파트너가 되는 y 값은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요 점은 마이너스 6,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y는 3x 마이너스 20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로 똑같이 정리를 하면 3분의 10x 빼기 20 그래서 이번엔 x가 6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의 파트너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래서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원점 대칭으로 풀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표현법상 뭐 둘 다 하나만 구해도 되는 건데 지금 보려고 두 개 다 구해본 거예요. 저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건 뭐 저는 이 접선 90도선을 구해가지고 교점으로 풀었는데 집어넣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맨 처음에 A, B가 원 위에 존재한다로 접근을 해도 되고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원과 접선 얘기 나오면 일단 중심에서부터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 풀이는 무조건 쓰여야 돼. 거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생각을 펼쳐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87번 네, 풀어볼게요. 87번. 네, 87번.
자, 안 되는 사람 여기 봐요.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86번.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있는 점 3,4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이 원의 접선 구하래. 우리 이제 빨간색 접선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치?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쨌든 이 노란색 접선도 접선이죠. 원과 접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저 노란색 접선을 먼저 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접선은 m 가로 열고 x-3 플러스 4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mx-y 빼기 3m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접선이야. 얘가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5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과 직선을 풀면 되겠죠. 이렇게 접근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노란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했어? 그래서 m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내가 필요로 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90도 각이겠죠. 내가 진짜로 필요한 기울기는 이제 3분의 4가 되겠죠. 즉 y는 3분의 4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 녀석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라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계산 편하게 하려고 약 3으로 곱하면 요 접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5랑 똑같습니다. 루트 4, 4, 16, 3, 3은 9. 절대값 3n. 괜찮죠? 그래서 절대값 3n이 25랑 똑같네.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5라고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된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5라고 쓰면 되겠죠. 물론 지금 유형 20번이랑 유형 21번에 어떤 공식 같은 개념이 있긴 해요. 접점을 알고 있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를 알고 있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형태가 있긴 해.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6개월, 7개월 동안 기억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때 바짝 머릿속에 집어넣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접선 얘기 나오면 중심에서 접선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계속 이걸로 접근하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공식으로도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공식만 갖고 문제를 풀면 순간 공식을 까먹으면 못 풀잖아.
근데 우리는 공식을 순간 까먹더라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스킬로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요 겨울은 그렇게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아마 이 공식 적용하는 것부터 문제 빠르게 풀어나가는 건 여름방학 때 하면 되겠지. 그래야지 2학기 때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91번 가볼게. 2,3에서 x 플러스 1제곱 y 마이너스 2제곱은 5의 근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요렇게 원이 있어요. 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2야.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근데 원 밖에 있는 2,3한테 접선을 그었대. 요렇게 그었대. 어쨌든 원과 접선이죠. 원과 접선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요?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근데 이 노란색 접선도 어쨌든 직선이죠. 그러니까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뭐만 오픈됐어? 점 2,3만 오픈됐어.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직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y는 m 가로 열고 x-2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즉 mx-y 빼기 2m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접선이야. 이 녀석이랑 중심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그 녀석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루트 5랑 똑같으면 되겠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즉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루트 5m 제곱 플러스 5 라고 쓰면 되겠네. 루트랑 절대값을 지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 제곱 취하겠다. 9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 4m제곱 마이너스 6m 빼기 4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최종 질문이 뭐예요? 기울기 m의 합을 구하십시오. 지금 기울기가 m에 관한 2차식이죠. 기울기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거의 합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3이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원과 접선 기본적인 풀이가 뭐라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근데 또 직선에 2,3이라는 점은 알려주고 기울기를 히든으로 갖다 놨어. 그냥 이걸 달고 들어가면 돼요. 계산은 계속 똑같잖아. 물어보는 미지수만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기본적인 계산은 계속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22번에 별표 치고요. 네. 안 어려운데 이게 맨 마지막 유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때쯤 집중력을 놓쳐. 그래서 다 끝났다, 다 배웠네.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자꾸 놓친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할게. 타이틀이 뭐예요? 마지막 유형? 공통 접선. 공통 접선.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통 접선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공통 접선이야. 근데 원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노란색 접선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접선이야. 근데 그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접했죠. 그러니까 쟤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홍색은 외접선, 노란색은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분홍색부터 정리합시다. 첫 번째 원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 원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당연히 90도로 만나겠죠. 당연히 90도로 만나겠죠. 내 질문은 외접선의 길이야. 즉 접점 A에서부터 접점 B까지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괜찮아요? 근데 C1, C2는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점이야. 그러면 C1, C2의 길이도 내가 알고 있는 점이야. 그럼 선분 AB 공통 외접선 길이 AB를 그 반지름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 반지름을 따라 이렇게 붙여. 그러면 요 길이랑 똑같다는 것쯤은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AB의 길이나 A-B-의 길이는 어때요? 똑같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요 길이가 R에서 R을 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원의 길이 R에서 작은 원의 길이 R을 뺀 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R-R이라고 표현하는 게 포인트야. 왜? C1과 C2의 길이는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AB의 길이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그 반지름을 따라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중심으로 붙인 거야. 내접선도 상황은 똑같아요. 요 길이를 당연히 90도로 놓겠죠. 요 길이를 당연히 90도로 놓겠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부르면 왜 내접선의 길이 AB를 구하세요야. 근데 이번에는 AB를 반지름을 따라 이렇게 늘려놓으면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A-B-라고 부르면 이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똑같이 밀고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구하고, 근데 이번엔 스몰 r, 라지 r이겠죠. 이번엔 r 더하기 r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길이를 구하겠다. 외접선은 밀고 내려와서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 내접선은 밀고 늘려놨어. 그래서 대문자 r 더하기 소문자 r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구하겠다. 피타고라스로 구하겠다. 풀이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확인해 볼게. 자, 95번 가볼게. 9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4와 x-4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동반하고 나서 외접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은 2야. 이렇게 두 번째 원의 중심이 4,-2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외접선이니까 요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 2죠.
요 길이는 반지름 3이고 괜찮아요? 그리고 0,3과 4,-2 사이의 길이를 직접 구합니다. 직접 구해요. 그러면 루트 446 더하기 55 25 해서 5라는 걸 직접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5 그리고 얘를 밀고 내려오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밀고 내려왔어. 그럼 3에서 2를 뺐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가 남았어? 1이 남았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야.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 요거만 남았죠. 그리고 A 다시 B 다시 우린 A 다시 B 다시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24라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안해요. 어머 정신이 나갔나봐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얼마냐? 40 41이죠. 루트 41이네. 5가 아니라 여기가 루트 41이니까 루트 40이라는 최종 결론값을 얻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3번 2루트 10이겠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외접선이냐 내접선이냐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유형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얘가 좀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식적으로 좀 더 담아두면 되겠죠. 외접선, 내접선 풀이는 똑같아. 밀고 들어오냐 밀려 나갔냐 어쨌든 피타고라스로 구해야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